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이 실적 개선에 힘입어 4년 만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곳간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분기에 책정된 법인세 비용과 올해 실적 전망을 고려하면 한전의 법인세수 기여분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 전략 경쟁특위 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중국 내 동산, 부동산과 기타 재산의 동결, 중국 내 조직, 개인 간의 거래, 협력 금지, 비자 발급, 입국 불허입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갤러거 전 의원은 올해 3월에서 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을 규정한 법안 처리를 이끌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오히려 판로를 잃은 값싼 중국산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철강 재고를 저가로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물량만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중국 철강업계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물량을 소화했지만 최근 부동산 위기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 기간 한국으로 유입된 중국산 철강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철강이 국내 시중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위험하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다만 그런 가운데 철강 기업들 기존에는 반사수혜라는 명목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다만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제재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신중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내리는 이 같은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겠다라는 심리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같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소비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확실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우리 시장이 물론 오르는 테마들이 있긴 하지만 지수 자체가 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올바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지금 이제 꼭대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상승하면 오후에 조금씩 내리고 뭐 이런 장세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종목을 잘 이렇게 여러분 섹터를 잘 공략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매일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장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잘 선택하면 수익을 내기도 또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사실 그 5일선 위에서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위에서 계속 하락하지 않고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지금 갈등 상태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와는 별도로 계속 조금씩 내려오면서 어느덧 전저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했고 현물에서는 기관들이 3천억 이상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는 장이었지만 개별 섹터, 즉 우리가 실적이 받쳐주는 K뷰티 화장품 섹터라든가 전력 설비 요 섹터, 또 구리 이쪽 어떤 니치 쪽에 섹터 상승이 이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 섹터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구성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오늘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의는 좀 니치를 좀 알아봤습니다. 삼성, 폰 위주로 해서 그 섹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마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그 니치를 공략할 수 있는 섹터로 한 3, 4 종목 가져왔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가 좀 나타났고요.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신송홀딩스는 8%대, 제일일렉트릭도 8%대 시세가 보여줬고요. J2K바이오가 26% 넘는 시세를 분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살펴볼 텐데요. FPCB, OLED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죠.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4%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HLB가 있는데요. HLB 그룹주들이 지금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이죠.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 관계자가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신약 불발의 의문이 풀릴지 주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시아국, 북미, 유럽 등 전체 대륙권에서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오늘장에서 J2K바이오는 계속해서 탄력을 좀 확대를 해주면서 26%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을 살펴볼 텐데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죠. 전력 설비 관련한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AI발 훈풍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자동차 배전계통 부품사인 자베스 코리아 전자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8%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강한 시세를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미국 등 이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중국의 맞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고점 확대해주면서 8%대 상승 마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상승 주도 섹터인 화장품 쪽에 J2K바이오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당분간은 5월 달은 이제 화장품 섹터가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오늘 특징주로 이제 J2K바이오를 가져왔는데 종가 기준으로 봐도 26%를 상승했잖아요. 근데
자, J2K 바이오 한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상승을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수가 계속 강보합, 약보합으로 계속 2주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실적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J2K 바이오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그 화장품이라는 용어가 없이 회사 이름 자체에서 바이오, 그래서 이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지 바이오 회사인지 사실 혼동의 여지도 있고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이 회사의 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이 회사는 다른 화장품 회사와는 다르게 어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천연 소재가 한 50% 매출이 구성하고 바이오 소재가 한 28%, 즉 한 80%가 소재 위주의 화장품입니다. 특히 그냥 소재가 아니라 어떤 천연 물공법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자, 2024년도 3월 25일에 상장했으니까 신규 상장주에 해당되는 화장품주다. 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죠. 다른 화장품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주목을 받았는데 J2K 바이오는 좀 생소하고, 두 번째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물도 별로 없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가장 많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 J2K 바이오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자, 우리가 이제 화장품 섹터 오르는 것만 막 공략하지 마시고 좀 덜 어려운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의 내용도 잠깐만 좀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매출은 설명을 드렸죠. 소재가 한 80%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 회사의 그러면 그 실적은 어떤가 봤더니 실적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데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 폭이 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56억밖에 안 되지만 저 부채 비율도 23%밖에 안 되니까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또 수급은 요인도 보니까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월요일, 화요일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이 소액주, 이 소량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받쳐주면 하락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오늘 급등할 수밖에 없는 수급 요인과 신규 상장의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고해야 될 사항은 1거래량인데 오늘을 제외한 평균 1거래량이 보통 40만 주에서 한 100만 주 사이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만 400만 주가 발생했을 뿐이고 굉장히 소액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달에는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일찍이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안에 이미 좀 편입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가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제일일렉트릭 하겠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 시장에서 정말 관심을 많이 받는 테마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1시에 수익을 말하다 방송에서 제일일렉트릭 포함해서 4종목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4종목을 소개했는데 제일일렉트릭하고 그러니까 전력설비주 2종목, 화장품주 2종목을 했는데 오늘 전부 다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제 섹터 강의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방송하고 제일일렉트릭 포함해서 4종목이 상승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장중에 2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잘 맞추냐 이것이 아니고 저는 어떤 종목을 보기 이전에 어떤 섹터가 다음 주에 상승할 수를 보고 토요일 종목을 목요일 날 이미 선정해 놓고 그 종목을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틀도 안 돼서 급등을 했죠. 제일일렉트릭 포함해서 4종목을 했는데 분명히 이 종목이 좋습니다 한 4종목이 제일일렉트릭, LS엘렉트릭, 그다음에 실리콘투, 인그루드랩 4종목이었습니다. 4종목이 오늘 다 상승을 했죠. 특히 인그루드랩도 한 10% 오르고 제일일렉트릭도 한 28% 오르는데 제일일렉트릭은 여러분들이 아마 왜 올랐는지 모를 수도 있으세요. 그냥 생소한 종목이라서 오늘 가져왔는데 제일일렉트릭은 원래는 제일전기공업이라서 좀 하시면 좀 이해할 수 있으신데 우리가 제일일렉트릭 한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전력회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미국의 최대 전력회사가 보통 3-4개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 그중에 가장 큰 전력회사가 이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튼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2025년도, 2026년도 실적하고 미국에서의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한지를 한번 에스티메이티드 평가된 자료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25년도, 26년도 이튼사의 실적이 한 매년 20% 정도 성장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AI에 대한 전기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수치가 이튼사의 실적이 돼 있고 그와 관련되는 회사가 바로 제일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일일렉트릭은 제일전기공업이라는 사명이 있을 때 이튼사와 30년간 협력사로 지내왔습니다. 물론 이튼사의 협력사는 전 세계에 2만 5천 개나 되는데 제일일렉트릭은 그 한국 회사 중에 유일하게 이튼사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2번이나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고 30년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다 그러면 직수혜주가 제일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종목을 이미 지난주 목요일 날 골라놓고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전력 설비에 관한 우리 관심이 멀어질 때까지는 늘 관심에 기울여야 될 종목이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대한전선, 대원전선 또 뭐 있죠? 재룡전기, 재룡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한 종목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많이 세력에 손을 많이 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을 공략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토요일 강의를 여러분이 보시고도 저 종목이 뭐지 한번 생소하시면서 매수 안 하셨을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일일렉트릭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종목보다는 섹터를 잘 보고 그중에서 아무거나 잡으셔도 수익이 난다. 이런 걸 오늘 알 수 있었던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미국에서의 이 전력 설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제 HLB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 HLB 그룹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추천한 지는 HLB 그룹주에서 추천한 이후 한 이 종목도 한 50% 정도 이렇게 이때쯤 추천해서 이렇게 꼭대기까지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에서.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죠. 그 당시에 고점이었는 거 보였지만 사실 이만큼 와서 몇십 프로, 한 40%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멈추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방송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섹터 강의 이전에 말씀드렸기에 반드시 정비열 위주로 매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토요일 날 수익을 말하면서 늘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든지 반드시 아무리 좋은 섹터도 정비열에 매매하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또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정별의 매매 연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5월 중순경에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해서 혹시나 승인되면 대박치겠나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매도하지 못하시고 오늘까지 왔더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는 이미 뉴스에 의한 수익 구간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좋다 이런 거에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기술적 차트를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자 이렇게 운봉이 이렇게 5개 치면 운봉이 5개 치면 5개 치기 전에 이미 매도를 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운봉일 뿐더러 이건 역배열이 들어가고 이 구간을 우리는 데드 크로스, 우리 죽은 구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은 구간인지 뻔히 알면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한가 2번 맞아서 여러분들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종목의 특성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팍팍 내려가다가도 한 시간이 지나면 6개월, 1년 지나면 다시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반등하는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HLB를 막 10년간 거래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손실 구간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좀 더 보유하셨다가 잘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부 차원에서 또 HLB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또 종목 교체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떻게 지금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출연한 그 핵심 키워드가 PCB입니다. PCB. 왜 PCB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오늘 일타 강의에서 할 종목들도 나와 있고 최근에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말 그대로 소재 산업인데 소재가 3가지가 있습니다. FPCB 소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가 있고 아까 이제 모두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소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 상승 모멘텀이 세 가지 섹터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좋은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또 특징이 뭐냐면 그거 외에도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최근에 우리가 화장품 섹터가 오르는 이유는 실적이 급증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요인이 보통 이제 IT 쪽에는 어떤 소재 쪽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23년도 실적과 24년도 실적을 우리 화면처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420억인데 금년도 추정 영업이익이 710억이니까 한 80% 정도 증가하리라고 생각되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부채 비율도 40%밖에 안 되고 유보율은 4,000%니까 엄청나게 좋죠. 회사가 망할 확률도 없고 또 PER이라고 해서 우리 수익 가치 대비해서 회사의 그 주가 가치가 현재 고평가된 상태가 아니라 약간 저평가된 상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이다. 단순히 오늘의 특징주라는 이런 말씀 외에도 여러분이 거래하실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중시 여기는 것은 수급이 들어왔냐를 봐야 되는데 수급이 지금 3일 전부터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마저 3만 주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어쩌면 살짝 물려도 괜찮다. 괜히 HLB 같은 종목에서 물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 물리시면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거액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이제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빨고 오늘은 25만 주 거래가 됐지만 어제는 7만 주, 또 금요일 날도 7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 굉장히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상승 모멘텀을 아까 말씀드린 섹터 세 가지 뭐였죠? FPCB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이 세 가지 소재 섹터에서 관심을 받는 상황이 오면 이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오늘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봉상의 위치도 여러분 여기서 반등을 하고 올라온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2, 3일 정도도 거래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 여러분 거래하지 말아야 될 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다. 싸다고 덜컥 사지 마시고 올라가는 구간에 이렇게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이녹스 첨단소재는 잘 살펴보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또 오늘 방송 내용의 또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이 추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신송홀딩스가 좀 남아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예측하셨는데요. 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흐름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의 흐름. 흐름이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틱톡 금지법, 또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이러면서 계속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이 신성홀딩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중국이 그럼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보통 뭐냐? 그러면 보통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토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히토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중국이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 섹터가 대두 종목인데 이 대두에 해당되는 종목이 신성홀딩스입니다. 이 신성홀딩스는 그 대두의 핵심적인 종목인데 만약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를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신성홀딩스다. 요즘에 미중 패권 전쟁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방송에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출연 날짜가 화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저랑 잘 이렇게 팔로우 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드렸던 종목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급등 안 하면 제가 미안할 뻔했는데 오늘 오후장에 마저 급등하면서 이런 종목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도 지금 올라 있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자꾸 치고받으면 핑퐁이 시작되면 이 종목 또 오를 수 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있어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이 같은 특징주 분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우리 강사님과 보다 자세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사님의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일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서두에서 이렇게 시장이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을 때 돌파구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삼성 갤럭시 S 폰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섹터가 오를까 봤더니 섹터를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이제 섹터보다는 어떤 그 회사 관련된 품목 관련된 걸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트 종목으로 제가 여기 나오는 몇 종목을 금요일에 마켓 시그널 공략주로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5%, 10%, 15%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괜찮은 어떤 니치의 종목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화요일날 다시 소개시켜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두 종목 더 추가해서 가져왔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요즘같이 특별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 작은 군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매매에 참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폰 관련주인데, 자, 왜 삼성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삼성 갤럭시 S24는 세계 최초의 AI 폰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갤럭시 S 시리즈가 이제 계속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매출이 신기록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추정 판매가 1,300만 대다 이렇게 세계적인 판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그냥 삼성폰이 아니라 판매 단가가 높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전화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우리 폰을 팔아야 되는 어떤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높아야 그만큼 마진율도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평균 단가를 잘 봐야 되는데 1분기에 스마트폰 판매 평균 단가가 30% 정도 상승할 거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삼성이 조금 인도 시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어렵기는 어려운 걸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로는 줄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은 23%에서 25%로 2%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 갤럭시 S24의 평균 단가가 판매 단가가 높다 보니까 판매 대수는 줄어도 전체 매출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이 이제 AI 폰이라고 하는 갤럭시 폰을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폰 관련된 종목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종목들을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소개하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또 생소한 종목이신 텐데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픽셀 플러스. 이 종목은 단순히 삼성폰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온디바이스 AI 폰이라고 해서 삼성폰과도 관련될 수도 있고 애플폰과도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자율주행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 자율주행 차에도 또 장착이 되는 이런 또 부품이 있고, 따라서 이 회사는 또 이미지 센서에 대한 기술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고 또 KB증권의 전망에 따르면 온디바이스 AI 폰이 판매량이 금년보다도 내년 내후년을 포함해서 2027년도까지 5억 2천만 대로 자그마치 금년 판매 예측치보다 몇 배죠? 대충 한 10배 정도 증가한다는 어마무시한 어떤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이 픽셀 플러스가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포트가 아니죠. 관심종목 넣었다가 어떤 상승 유치가 되면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매수하셨다가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란다 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픽셀 플러스는 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본 빛을 눈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물리적으로는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떤 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지털 신호로 전환을 해서 온디바이스 AI 폰에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해주는 회사가 픽셀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삼성폰이 나오다 보니까 1, 4분기에 흑자전환을 했다. 자, 뭐 그전엔 적자였었는데 흑자전환을 했다는 어떤 실적의 개선점이 보이기 때문에
픽셀 플러스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래량 위치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보면 우리가 요때 사실 요 종목은 한 요 정도 사셨으면 딱 좋은 위치인데요. 딱 좋은 위치인데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만나서 5일선이 21선이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이 정도의 매도하셨다면 딱 좋았을 위치인데 이미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죽고 다시 21선 근처로 이 종목이 살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들을 매수할 시점은 지금 내려가는 시점이 아니라 5일선에 붙이거나 5일선에 붙여서 올라갈 때 따라서 소액씩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LB 그룹주에서 아까 우리가 리뷰한 것처럼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라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이 거의 대부분 멈추고 거래량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이 21선에서 부딪히고 올라가는지 리바운드 하는지 살폈다가 픽셀 플러스를 기억하시고 거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플렉스죠.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받고 전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도 이제 소개를 두 번 드렸고 한 번은 공략주를 드렸는데 이 회사가 계속 이제 찌끔찌끔씩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꼭 관심센터에 두시고 거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삼성폰 이슈로 가져왔지만 삼성폰의 AI 기능도 있지만 이 회사가 또 미국의 생성형 AI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폰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특징은 이제 연성 회로 기판 생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애플의 아이폰 6에 AI 탑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 뉴스가 나온다든가 애플의 그 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 회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폰 소개했지만 애플폰도 기억해야 되는 게 제가 한번 이따가 우리가 공략주 리뷰할 텐데 그때 이스트 소프트웨어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도 그때 애플폰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생성형 AI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종목이 인터플렉스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어떠냐? 이 회사는 주로 고객사가 삼성전자 또 삼성 디스플레이니까 우리가 고객사가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출처가 굉장히 좀 든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2024년도 영업이익이 금년도에는 2배 정도 증가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PCB가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도 필요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필요하고 또 삼성 갤럭시 X24가 금년에 많이 판매될 전망이 있고 삼성이 주력으로 미는 품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덩달아서 인터플렉스도 올라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만 매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급등락 종목을 추적하지 않으시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섹터 1타 강의에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늘 1타 강의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오르지는 않더라도 보통은 대부분 4거래일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선점하시고 뉴스가 나오면 새로운 뉴스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는 차트를 보게 되면 크게 급락하는 구간이 없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저점이 보통 이 사이에 있잖아요. 저점이 이렇게. 저점이 이 정도에 있고 이 밑에를 최근 3개월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도 이 사이에서 오르락내락 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저점이 완전히 바닥에서 받쳐주면서 저점을 살며시 높여주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그 우상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일선은 오늘 잠깐 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며칠간은 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좀 매매 기법을 잘 익히셔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보인 다음에 지금보다도 거래량이 더 죽은 다음에 여러분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FPCB 관련된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노펙스입니다. 자, 시노펙스도 역시 같은 유사한 그죠? PCB 관련 업체인데요. PCB만 있는 게 아니라 시노펙스는 아까 인터플렉스와는 좀 틀린 게 그런 PCB 외에도
다른 어떤 바이오 쪽이라든가 정수기 쪽의 어떤 매출도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 회사가 시노팩스고 이 종목도 역시 제가 이제 금요일 마켓 시그널 공략주로 드렸는데 이 종목도 급등을 해서 여러분들 한 20% 이상을 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에도 매수하셨다면 수익을 내셨을까 판단돼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또 내려오고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갤럭시 S24하고 갤럭시 링 수혜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미국의 FDA에 정수기가 등록돼 있고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뭐 해외 직구에 대한 KC 인증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그 관련된 KC 인증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노팩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인증은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 미국이 수돗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어떤 FDA 정수기 등록도 돼 있고 한국 쪽에서의 KC 인증도 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서 어떤 이 회사가 굉장히 그 바이올로지컬하게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 이렇게 증명이 된 회사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니까 이슈는 세 가지가 되겠죠. 갤럭시 S24도 있고 미국의 정수기 이슈도 있고 한국의 KC 인증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이오 회사가 아닌데도 시노팩스는 혈액 투석기를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한 회사입니다. 당연히 갤럭시 S24하고 혈액 투석기는 완전히 전혀 다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으니까 이 회사는 어떤 바이오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삼성폰 이슈 두 가지 이슈가 나올 때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놓으시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마켓 시그널 공략주의 추천을 통해서 이미 입증해 본 바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기록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14.5% 큰 금액은 아니지만 81억 정도로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플렉스와 시노팩스는 PCB 관련주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상에서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게 보면 요때 소개시켜드렸죠. 제가 항상 보면 잠깐 올랐을 때 소개시켜드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른 것 같지만 급등한데 어쨌습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그 다음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도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오르고 다시 또 이만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내려왔잖아요. 21선에 있으니까 제 판단에는 이 종목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플렉스보다도 상승 모멘텀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기서 제 판단에는 5일선 위에 올라탔을 때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면 여기서 살짝 소액씩 매수하시면 큰 리스크 없이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도 중요하고 섹터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시장이 무조건 관심 받는 종목만 하지 마시고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두었다가 거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알찬 강의를 이렇게 좀 들어봤죠. 삼성 핸드폰, 모바일 폰 관련한 이런 테마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같은 강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다. 시장에서 전략을 세울 때 우리 강사님의 도움이 더욱더 많이 필요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강사님의 1타 종목들은 왜 강사님 방송 출연에 맞춰서 상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했는데 이스트소프트가 또 우리 강사님의 출연에 발맞춰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자, 이스트소프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라든가
또 AI 폰 이슈가 나오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공략주를 가져왔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때 밤중에 와서 그 추천을 드렸죠.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게 그 전날 종가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상승했고 자, 5일까지 그 이후로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5번의 기회를 주었고 오늘도 한 5.5%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은 나지 않아도 여러분 5%만 돼도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요 이스트 소프트는 생성형 AI라든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두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거래하셔도 좋은 위치에 있고 여러분 수익을 더 내실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자 이번 주에도 큰 이슈가 있고 오늘도 큰 이슈가 있고 제 판단에는 내일도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서 종목의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월 달에 3월 19일과 26일에 그 추천드렸던 화요일 밤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도 많이 드려서 인그루뎁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인그루뎁은 3월 19일 정도 대략 3월 26일 정도에 추천드렸으니까 대충 한 이 정도에 추천드렸군요. 한 이 정도에 제가 추천드린 게 이 정도의 인그루뎁을 추천드리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리뷰도 뭐 최근에도 막 이때도 리뷰하고 막 그랬죠. 자,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도 13%가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아주 깔끔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섹터를 이렇게 잘 공략하시면 큰 수익을 나실 수가 있고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69% 상승을 보였는데 이 상승 보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미국 쪽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의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셔서 거래하시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이 종목은 다음 종목과 더불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실리콘2. 자, 우리가 실리콘2 그러면 저는 그 실리콘2를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화요일날은 3월 19일 날 공략주로 드렸고 제가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는 2월 1일부터 드렸던 종목이죠. 뭐 종목 상승으로 따지면 이 종목 하나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거래하셨어도 몇 배죠? 한 2.4배의 수익률. 즉 뭐 늦게 매수하셔서 이때 제가 3월 26일 날 추천드렸 3월 19일 날 추천드렸 이때 매수하셨어도 2.4배고 이때 매수하셨으면 뭐 몇 배인지 가늠이 안 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잡으셔도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한번 잠깐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수급의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현재도 여전히 보세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전혀 안 팔고 있고 기관들도 오늘 5만 주밖에 안 팔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보시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액만 거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손절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종목에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서 마지막 수익까지 끌어내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같이 놀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1타 주식에 대한 자세한 리뷰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코리아 FT입니다. 하이브리드 카 성장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죠. 매출도 급증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코리아 FT입니다.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은 제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선택의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주목받지 못한 시장에서 약간 반 정도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관련주 그러면 무조건 코리아 FT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상승하는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 주식 거래하실 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회사는 폴란드 매출도 한 44% 발생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전기차가 요즘 어떻습니까?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원래 작년도 추정치보다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장에서 새로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뭡니까? 전기도 되고 휘발유도 되는 하이브리드 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가 코리아 FT다. 그래서 코리아 FT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리콘투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래서 가져왔고요. 이 종목은 제가 늘 방송에 올 때 단기주를 드리는데 단기주로 드리는 종목이 아니고 중기주로 먼저 끌고 와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실적이 작년도에 340억이죠, 이렇게. 근데 금년도도 380억 정도 흑자니까 흑자권이 괜찮고요. 우리가 요즘에 PBR 막 하다가 요즘 PBR이 쑥 들어갔잖아요. 화장품이 막 오르고 전력 소비가 오르니까 요즘 PBR 얘기도 방송에도 안 하고 그러는데 PBR로 봐도 저 PBR 줍니다. 자, 작년 기준에 0.6이고 금년 추정 기준으로 0.9 PBR이니까 저 PBR이죠. 또 퍼도 보면 퍼도 작년도에 3.3, 금년도 추정 매출 기준으로도 5.9에 해당되니까 즉 수익 기준으로 봐도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을 아는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5월 10일부터 매수를 했죠. 5월 10일부터. 그렇죠? 근데 기관들은 오늘도 매수했고 어제만 소량 매도했는데 기관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일 연속 순매수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빠지지 않았고 이 회사의 하루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하루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크지 않아요. 하루 거래량이 11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자, 가격도 7,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이 회사는 기관과 외국인이 팔지 않으면 내려가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중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의 대장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의 위치로도 최근에 한 거래일 기준으로 한 2주 연속 빠졌다가 5일선이 살짝 올라와서 이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5일선을 깨지지 않는 이상 또 21선을 여기 60일선을 깨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들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는 내려가는 위치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 있죠. 올라가는 위치에서 이렇게 매수를 딱 올랐을 때 좀 비싸도 이때 매수하시는 게 물려도 큰 상관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요즘에 보기 드문 저점에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래하실 때 소량씩 포트에 넣으셨다가 수익을 내시기 바라고 혹시나 물론 절대적인 종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5일선을 깨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에서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추종목이 오를 수는 없고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짧게 1%에서 3% 정도 손절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코리아 FT 하이브리드카로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일타 주식은 공개 이후에 빠르게 시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약세 흐름 속에 섹터 순환매가 지속되는 모습이 오늘장에서 좀 나타났고요. 오늘의 일타 강의는 삼성 갤럭시 S 관련한 종목들의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타 주식은 코리아 FT였죠. 추후의 주가 흐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